쉽고 편한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 오늘도 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다뤄볼까요? 네, 봄 이사철을 맞아서 분양시장이 본격적인 성수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체적으로 잠잠한 분위기인데요. 그나마 시장 활성화에 모멘텀을 될 수 있는 봄 성수기 분양시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2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잇단 악재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2월 부동산 시장 어떤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부동산 시장, 아직은 추운 날씨처럼 꽁꽁 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은 원래 최대 성수기인데 건설사들이 내놓은 분양 물량은 적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봄 성수기가 시작되면 건설사들이 물량을 많이 내놓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건설사들이 본격적인 분양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조정 장세가 지속되면서 분양시장의 비수기가 길어지고 있는 건데요. 원래 2월 한 달 동안 전국에 32곳 그리고 21,4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었지만 그보다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분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분양시장의 비수기로 꼽힙니다. 그런데 지난달 분양 실적에 8,200가구가 분양이 됐는데 그거보다 2.6배 정도 증가한 물량이 이번 달에 분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2.58배 정도 늘어난 물량인데요. 그런데 예고는 해놓고 그 물량들이 시장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월 둘째 주에 전국의 청약 물량을 봤더니 5곳 1,100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번 달에 원래 2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시장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3,000가구에 못 미치는 정도로 그 정도 물량만 나오고 나머지 2만여 가구가 분양을 앞둔 상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분양 예정인 단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원래 이 시기는 이제 새학기를 맞아서 학군 따라 이사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서 성수기로 불리는데 왜 이렇게 한산한 건가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 성수기를 맞았지만 건설사들이 선뜻 분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대표적인 악재는 금리 인상 가능성, 또 대출금리 인상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또 대출 규제, 입주 물량 증가 이렇게 큰 악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악재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심리 위축과 더불어서 분양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면 국채 발행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 높아지고 이런 순환이 예상이 되는데요.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기준금리를 발빠르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은 많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지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되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상승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빚이 많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미국 금리를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자본 금리가 낮고 불안정한 한국 국채보다는
금리가 좀 높고 안정적인 미국 국채를 올리는 탓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 국내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미국 금리 인상하고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당장 인상하지는 못하겠지만 1년에서 1년 반 사이로 반드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시차는 있지만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당장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해서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짚어봤고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2%대에 머물렀던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올해 들어서는 지금 5%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4대 시중은행의 평균 가상금리가 1.4%로 올랐고요. 이거 비교해보면 지난해 7월과 비교해서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받을 때는 여러 가지 등급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보너스 금리를 받지 못한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최대 5%까지 상승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다른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한국은행이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를 이제 상승하게 되면 연달아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주택담보대출은 더 상승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시중은행들이 올해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시장 상황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또 대출 규제도 금리 인상 못지않게 부동산 시장 전망을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많이 적용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11월 3일, 그러니까 113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들이 올해부터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런 규제에 따라서 올해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분양단지에 대해서 잔금 대출 규제라는 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때 잔금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원리금하고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자만 갚으면서 원리금을 나중에 갚았지만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는 같이 갚도록 변경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분양가가 9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단지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전면되지 않는 상태고요. 이로 인해서 청약 수요가 굉장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잔금 대출 규제도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면서 청약 수요층의 이탈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출에 의존해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들은 대출금리 인상과 또 원리금 동시 상환이라는 두 가지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여러 가지 후폭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113 대책 이후에 수도권에서 분양을 한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당첨자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었고요. 계약률도 굉장히 낮아서 완판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까지 달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었던 단지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는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1순위 청약 자격과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적격 당첨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부적격 당첨자라는 것은 내가 청약에 넣어서 당첨이 됐지만 부적격자로 판정이 받아서 분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나오는 주된 이유는 부동산 대책을 바뀐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청약 자격이 안 되는데 청약을 넣어서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사실 113 대책 이전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률도 떨어지고 청약 경쟁률도 물론 감소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부적격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113 대책 이후에 서울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113 대책 이후에 나온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청약 경쟁률이 완만한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성수기인 지난해보다는 거의 2분의 1 정도가량 청약 경쟁률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겨우 계약에 성공하는 그런 단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서울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나올 정도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 불패라고 할 정도로 미분양 단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대책에 나온 이후부터는 대형 평수를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을 벗어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청약 경쟁률이 낮은 단지들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가뜩이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강도 높은 113 대책 때문에 지금 매수 심리가 갑작스럽게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대책 전 이 청약 열풍이 불 때와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수치로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주택시장 소비 심리 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105.3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응답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지수는 작년 5월 이후에 상승세를 계속 이어오다가 113 대책이 발표된 1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6포인트가 떨어져서요. 12월 들어서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수치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수요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어 있으니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양을 망설이고 또 미룰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2월 초중반은 한산했습니다. 앞으로는 분양 물량이 좀 나올까요? 네,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건설사들이 올해 초 이제 분양 계획을 발표할 때 2월 한 달간 2만여 가구에 달하는 분양 물량을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둘째 주가 지나고 이제 셋째 주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분양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월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2만여 가구에 달하는 계획된 분양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2월 동안에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3월 들어서도 좀 미지수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4월 들어서 대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2월, 3월 언제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고요. 분양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건설사들도 분양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될지 지금 불확실하게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3, 4월까지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미룬 건 앞서 말했듯이 각종 규제와 또 소비자들의 그 심리가 얼어붙은 탓이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분양을
해도 이게 청약이 될지 계약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이 굉장히 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이런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건설사들도 선뜻 분양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분양 물량이 있지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 이제 분양 시기를 잡아야 분양이 잘 될지 이거를 판단하기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워낙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여서 올해는 건설사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대선 변수까지 생기면서 상반기 분양식이나 분양 물량 조절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대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치권에서 벚꽃 대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 사실 분양시장으로 그 관심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분양시장으로 수요자들을 집객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은 청약 경쟁률이나 계약률로 반영이 되기 마련인데요. 특히 이제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도 관건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또 어떤 이슈를 내놓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 주택 거래 활성화보다는 아무래도 주거 복지 공약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 주자들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선 이슈를 둘러싸고도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처럼 대선과 같은 초대형 이슈가 겹칠 경우에 보통은 분양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일단은 이런 이슈가 터질 경우에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대형 이슈를 전후해서는 건설사들이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가 요동치기 때문에 사실 분양 물량을 내놓지 않는 것이 이제 많은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슈들,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선뜻 분양 물량을 내놓기보다는 이제 조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하반기로 분양 물량을 미룰 가능성도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분양 일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이르면 올 4월 말이나 5월쯤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부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아예 4월 이전으로 앞당기거나 아니면 그 여름이 지난 하반기로 최대한 미루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봄 성수기는 분양시장의 원래 관례적으로 최대 성수기로 꼽히고 있지만 올해 봄의 분양 성수기는 좀 찾기 힘들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빙하기를 걷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기 대선 가능성, 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얼어붙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면서 톡톡 부동산 여기서 마칩니다. 이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